안녕. 열도 TV의 열도입니다. 기아 영상을 처음 영상 올린 김에 제가 작년 이제 2021년 10월에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막 마라톤 250km를 완주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2021년 10월 제가 사실 원래는 경찰이 제 목표였는데 근데 제가 눈에 색약이 있어가지고 경찰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문득 세바시 강연을 보게 된 거죠. 세바시 강연에서 한 강연자가 나왔는데 거기 사막 마라톤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경찰 꿈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색약 판정을 받고 못하게 돼서 무기력해 있고 좌절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사막 마라톤이라는 게 제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된 거죠.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때가 2020년 제가 1월에 전역을 했고 근데 딱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대회 자체가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그 강연자가 했던 도전들의 벤치마킹을 한 거죠. 뭐 마라톤 풀코스를 도전을 하고 제가 뭐 서울에서 목포까지 자전거 국토정주를 하고 A4를 막 찢어서 A4를 작성을 해서 막 자전거 샵을 막 돌아다니면서 저 자전거 종주하고 싶다 하면서 막 자전거 빌리고 다니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나도 할 수가 있는 사람이구나 조금씩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 사막 마라톤이라는 그 울림이 계속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다시 또 검색을 해보니까 10월에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진짜 열리나? 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봤을 때 대회가 한 8일 정도? 7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인투 더 와일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한 청년이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커리어를 버리고 자연으로 갑니다. 배낭을 메고. 근데 거기서 되게 그 자유한 모습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이제 자유함을 그 대자연과 마주치면서 느끼면서 그러면서 확신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러닝을 뛰러 나갔는데 나가야겠다 그런 확신이 왔고 지원을 했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사막 마라톤에 다녀오셨던 막 그랜드 슬래머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저 여기 나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딱 한 단어가 왔어요. 불가능이란 말이었거든요. 근데 나 진짜 꼭 나가야 된다. 방도가 있겠냐. 나 백신 2차까지 다 맞았다. 그분이 한번 그 레이시너 플래닛 회사 측에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찔러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가 100% 간다고 말 안 하면은 나는 이제 물어봐 주지 않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너 무조건 간다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3일 안에 어떻게든 준비하겠다 하고 그분이 해주셔서 그 연결이 돼서 제가 그 갈 수 있는 자리를 하나를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결심한 게 10월 15일 금요일이었고 그 월요일까지 18일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됐던 거죠. 근데 일단은 이제 온통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신청서를 내고 영어도 잘 못해가지고 번역기 돌리면서 신청 내고 근데 한국인 참가자가 한 분 더 있으셔가지고 그분의 SNS 다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블로그를 찾게 돼가지고 연락처를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연락하면서 근데 아프리카를 가려면은 황열병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근데 금요일에서 이제 목포시 의료원에서 황열병 주사 맞을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황열병 주사를 맞으러 갔고 거기서 의사소견서도 받아야 됐고 근데 황열병 주사를 맞으려면은 이제 정부 전자 수입인지라는 걸 끊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체국 가서 빨리 또 끊어오고 황열병 주사를 맞고 이제 또 주말이니까 이제 결과 월요일에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의사소견서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기다리면서 이제 주말에 뭐라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기다리는 동안 주말에 이제 목포에서 필요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하고 근데 진짜 알고 보니까 준비 기간이 3일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대회 시작이 토요일인데 목요일까지 가가지고 다시 또 PCR 검사를 해야 되고 거기서 또 그 음성이 나와야 사막에 가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건데 근데 한국에서 아프리카 나미비아까지 가려면은 이제 경유 시간 3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와 진짜 내가 시간이 3일밖에 안 남았구나 준비 기간이. 그래서 제가 그 화요일에서 수요일을 넘어간 새벽 1시 45분 비행기를 탔는데 진짜 촉박한 거죠. 멘탈도 나가고 근데 목포에서는 택배를 받으려면은 최소 이틀 정도가 걸리는데 이게 빠르면 하루? 근데 이제 주말이 껴가지고 진짜 시간이 되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원래 화요일날 올라가려고 했던 거를 제가 월요일날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 준비할 수 있는 데 준비하고 월요일 아침에 11시에 기차였는데 용산까지 가는 거기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됐고 그리고 여권 사진 그리고 침낭도 빌려야 됐고 제 기억이 갑자기 가물가물한데 아침에 겨우겨우 부랴부랴 준비한 다음에 맞아 여권 사진에 또 이제 그 따로 또 사본으로 뽑아야 되는데 또 재밌는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의 백화점에서 혹시 이제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 여기 스캔 되냐고 물어봤는데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제가 또 교회를 다니고 있고 거기다 마그넷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근데 그 문구가 저한테 되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그걸 사고 나와서 지금도 또 가지고 있어요. 항상 들고 다니고 사막에서 많이 짚고 막 이제 힘을 냈었고 그 딱 10분 남기고 또 KTX 탔어요. 타서 또 바빴어요. 이제 서울에서 돌아다니려면 제가 필요한 물품들 다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렌트를 해야 되니까 렌트 소카를 그러니까 했나? 근데 그거를 또 렌트를 한 다음에 도착해가지고 같이 도와주는 수빈이가 수빈 친구가 같이 서로 준비를 하면서 진짜 여기저기 막 캠핑 도섬에서 용품점 전화해가지고 여기 있냐 없냐 막 물어보고 또 뭐지 또 찾아가지고 관악구에 있는 캠핑 도섬에 좀 찾아가서 물통 사고 막 이거저거 부랴부랴 방수팩도 사야 됐었고 겨우겨우 준비하고 또 그 다이소 같은 데 들려가지고 식량도 사고 근데 그 월요일 때 제가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그 비행기를 타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월요일 저녁에 일단 비가 오고 있었고 근데 이제 72시간 전에 그 PCR 검사가 유효한 게 있어야 이게 각 나라마다 입국이 가능한데 그래서 다음 날에 PCR 검사 받아야 되니까 최대한 늦게라도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인천공항 근처에 자야겠다 숙소를 잡고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비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원래 사전 비자 2주 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나미비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나미비아 그 대사관이 없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사전 비자를 대리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일단 그럴 시간이 아예 없었고 받아야 되는 게 도착 비자라는 옵션밖에 없었는데 코로나라서 이게 대사관이랑 다 연락을 해봐도 여기저기 알아봐도 다 된다 그러기도 하고 안 된다 그러기도 하고 계속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공항 자체에서도. 근데 월요일 저녁에 그 앙골라 대사관이 어디냐면 앙골라 밑에 나미비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앙골라 대사관 측에서 나미비아 대사관에 연락을 받았는데
도착 비자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 멘붕이 왔죠. 제가 그날 저녁에 막 그 이동하면서 사막 마라톤 그랜드 슬래머님이랑 전화하면서 제가 준비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멘탈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비도 오고 앙골라 대사관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예 그냥 멘탈에 나가버린 거예요. 와, 진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다가 그냥 월요일 저녁에 숙소 가서 짐 다 펼쳐놓고 그냥 더 뭔가를 한다면 이제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고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이제 그날 가냐 마냐 그냥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었을 때는 그냥 불가능하더라도 가냐 아니냐였는데 같이 또 가는 한국인 참가자 분이 있었고 그날 오전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간다는 이제 확정을 하고 내리고 나서 서로 이야기 끝내고 서로 막 알아보고 막 그러니까 수빈이라는 친구도 이제 막 대사관실도 연락도 해주고 그분 또 영어가 돼가지고 서로 또 알아봐주고 옆에서 막 도와주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인천공항 들리기 전에 이제 서바이벌 블랭킷이라고 이제 비상침낭인데 이제 사막에서 막 길을 잃거나 그러면은 은박지 같은 걸 덮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막은 온도가 진짜 높기도 한데 밤에 진짜 춥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구하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없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인천공항 근처 숙소를 잡았는데 경기도 시흥에 있다는 거예요 아침. 그래서 차를 타고 달려갔죠. 구했는데 구하고 이제 인천공항 갔어요. 이 PCR 검사를 받으러. 근데 딱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그 서바이벌 블랭킷이 이제 비상침낭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멘붕이 왔죠. 근데 이제 메일로 레이싱 더 플래닛 회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게 너한테 최선이면 그걸 인정해주겠다. 왜냐면 내가 나의 상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소통한 다음에 일단 그건 잘 넘어갔고 인천공항 가서 이제 PCR 검사를 하고 그때 이제 같이 참가한 하영이님 만나고. 근데 저는 그게 다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직 식량 문제랑 준비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목동으로 넘어가서 전투 식량을 파는 곳에 가서 막 건빵 막 이런 거 사고. 근데 그래도 제가 식량 그 칼로리 수를 못 채운 거예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96,000칼로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체 96,000칼로리 어떻게 채우지? 근데 제가 그때 딱 채운 게 3만 몇천 칼로리였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도와줬던 수빈이라는 친구랑 이제 이마트에 가서 어떻게 96,000칼로리를 채워야겠다. 근데 그때 시간 진짜 촉박했는데 밤 10시가 다 된 3분 남은 상황에서 라면을 120봉을 산 거예요. 어떻게든 가져가서 이제 채워라. 진짜 너무 답이 없는 상황이었다. 알고 보니까 그걸 사고 나서 그랜드 슬래머님이랑 전화를 했는데 이게 일주일에 96,000칼로리가 아니라 일주일에 14,000칼로리였던 거예요. 제가 하루에 14,000칼로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되게 본 상황이어가지고 이미 나는 14,000칼로리 채웠던 거죠. 3만 걸 이미 그 이상으로 채웠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 고민하다가 그 친구와 같이 용산역에 있는 노숙자분들한테 이제 라면 2봉씩 막 10봉씩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 타고 인천공항 갔죠. 인천공항 가서도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일단 체크인을 했지만 진짜 이제 나미비아에서 도착비를 받냐 못 받냐 그거에 대한 불가능을 이미 알고 갔기 때문에 가서도 일단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나서 이제 카타르에 카타르 도하공항에서 14시간 정도 경유하면서 이미 호텔 예약도 안 하고 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부랴부랴 호텔 그 예약하는 앱으로 통해서 호텔 예약하고 숙소 확인증 거기서 막 그 인포 데스크에서 막 끊고 14시간 경유한 다음에 이제 그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또 경유한 다음에 이제 나미비아로 또 나미비아 빈투 공항으로 갔죠. 그 도착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도착 받을 수 있을지 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수족 밟는 데에서 도착 비자 어디 있냐 받아와라. 그 옆에 비자 오피스 가서 받아와라. 그 앞에 섰는데 그때가 제일 떨렸어요.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파파하고 막 번역기 돌려가지고 신청서 작성한 다음에 제가 그동안 도착 비자 서류 뭐 의사소견서나 PCR 검사서나 숙소 확인증, 여권 사본 사진, 여권 사진 그리고 아마 $90 정도 낸 다음에 진짜 다행히도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진짜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냥 다행히 쑥 받고 나왔는데 근데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대요. 이게 경유해서 비행기를 타고 나가면은 그 가방이나 수화물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대요. 중간에 빠진 경우가 있었다 했는데 다행히도 짐이 잘 왔고 이제 거기 공항에서 유심 사고 또 이제 400km 또 그 셔틀버스 또 신청한 것도 탄 다음에 이제 빈트구 공항에서 스왈코프먼트 호텔까지 갔어야 됐었거든요. 그게 400km 정도였고 근데 진짜 그 딱 가고 있는데 진짜 내가 아프리카에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착 비자를 받았던 건 너무 신기했고 계속 매 순간이 기적이었죠. 그래가지고 스왈코프먼트 호텔 도착해가지고 또 PCR 검사 또 한 다음에 숙소에서 이제 자고 다음 날에 이제 또 그 결과도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이제 사막으로 이동했죠. 금요일날 사막에서 이동해서도 근데 제가 게이터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달려라는 그 말이 진짜 싫어했는데 다들 게이터 없다는 거 되게 놀라더라고요. 이제 게이터는 지금 사막에서 달릴 때 필수 장비거든요. 왜냐면 사막에 뛰면은 모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신발 위에 그 감싸는 보호막처럼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는 게 게이터인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서 구하지 못해. 다행히 그래도 그게 선택 장비였어가지고 필수 장비 같은 선택 장비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냥 갔고 다행히도 물품 검사하는데도 통과를 해가지고 다행히 레이스를 달릴 수 있었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이제 레이스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처음 막 준비 단계에서 막 다 말하고 근데 영어로 말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가자. 그냥 나는 뭐 레이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일단 간 거예요. 저 무대포로. 그래서 토요일날 레이스 시작하는데 막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이제 레이스 시작한다. 너무 신기했고 레이스 중에도 그거는 2편으로 가야겠네요. 레이스 시작 단계부터.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될지?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까지 왔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내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진짜 감사한 게 침낭 빌려주신 막 리모프 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도 있었고 그 수빈 지인 쪽에서도 가방을 빌려주신 분도 있었고 윤슬님이라고 그 수빈도 대사관 측이나 막 제가 물품 막 그런 거 다 옆에서 도와줬었고 그리고 저 후원해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후원 같은 것도 제가 인스타에 처음으로 그냥 후원 요청 글을 올렸어요. 그 올릴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진짜 감사하게 도와준 분들 너무 많았고 너무 감사했고 그 선뜻 또 큰 돈을 빌려주신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이 도전을 진짜 응원해주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서 레이스를 완주하는 게 그게 저한테 제일 큰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까지 갈 수 있게끔 도와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분도 없었으면 진짜 못했죠.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네요. 일단 또 2편 2탄에서 레이스 시작했을 때부터 레이스 끝날 때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9분 정도 됐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